안녕. 자, 오늘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우리 이제 뒷부분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쪽에 있었던 여자는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자를 만나고 구보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여자를 따라갈까 말까? 여자한테 말을 걸까 말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9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제일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1년간 그는 일찍이 한 번도 꿈에 꾸어본 적이 없는 일을 생각을 해냈을 때, 즉 여러분 그녀를 만나고 1년간 그녀를 일찍이도 한 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건 한 번도 그 여자를 그리워해 본 적은 사실은 없었던 거야. 그러면 그 여자를 진정으로 그리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쵸?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는데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있었다 하는 거는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죄악이었고, 그러나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구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감정의 모독 일종의 죄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녀에 대해서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녀에 대해서 계속 추측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워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이러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녀가 나를 애태우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태도를 모두 그 다음에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즉 이건 여자에 대한 미련이나 혹은 기대가 자신이 이제 진정성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60번째 문단 갑시다. 구보가 그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길 기다리면서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요동을 치면서 이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서 서 있는 걸 보았을 때 자기도 내리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이러면 차에서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를 따라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계속 망설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리고 여자가 청량리엔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 차를 탄 게 틀림없다라는 눈치를 챌 때 그녀가 여자가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또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목적 없이, 왜냐면 지금 그녀가 전차 안에서 자기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차표를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이런 구본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를 따라서 그녀를 따라 내리고 있으면 자기를 따라서 그녀를 쫓아온 게 아닐까?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자기를 천박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전차는 달리고 그들 사이는 멀어졌다. 이제 마침내 그녀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를 떠났을 때 아차 하고 또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하고 뉘우칠 바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고민을 하는 거지. 그녀가 나를 계속 봤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보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유부단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색적인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다. 사색은 생각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하고 있고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소제목으로 갑시다. 행복은,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장소 어디예요? 구보는 전차에서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자가 떠나고 구보는 이제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그렇게 구하지 마지 않던 행복은, 이게 구보가 지금 현재 가장 바라는 거예요. 자, 바란다는 건 여러분 행복을 쉽게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보가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계속 앞에서도 여자를 보기 전에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자, 그 여자와 함께 영영 가버린지 모른다. 왜냐면 그녀랑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와주길 갈망했는지는 모른다. 계속 상상하는 거야. 근데 왜 자기는 여자한테 왜 대담하지 못했나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여자와 인연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떠나보내놓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가고 이 전차는 이제 훈련원을 지나면서 이제 목적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그녀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는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계속 그녀가 나의 행복이랑 관련된 사람은 아닐까라면서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을 생각하는 건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은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여자를 만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 전을 처음 만났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여자면이라고 했다라는 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것의 호감이었어요. 미친 듯이 막 첫눈에 반했다. 미친 듯이 사랑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구보는 이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히 구원할 걸 금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대한 호감은 있는데 근데 뭘 안 하는 거야, 얘들아? 구원을 안 했다는 거야.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었고 그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혹시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객적스럽게 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녀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배려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자를 거절한 이유는 그녀를 배려했기 때문이고요. 이 좋은 말로 하면 구보는 배려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5번째. 물론 여자에게서 아무런 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구보를 다시 찾지 않았다. 우리 둘이 만약에 선처럼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맨 처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뭔가 누가 애프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녀도 그런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도 안 했고 구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대니까 구보가 먼저 여성에게 우리 만나자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구보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여러분 너무 좀 그렇잖아. 여러분 먼저 고백을 해도 되는데, 차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해서도 좋게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자기가 그녀를 너무 또 배려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들아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우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요. 실천을 하지는 않고 계속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잖아.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게 자기가 너무 우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흥미를 잃었다는 건 그녀에 대한 마음이 진짜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또 그녀에게서 먼저 말이 있으면 만날 의향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보는 이 문제에 다시 흥미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의 집과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노 만화님이 와서 섹시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러면 이 편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구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이 당시에는 남자가 선택을 해주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희극이라니, 이러면 좀 이제 재밌는 연극이라니 오히려 한 개의 비극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게 냉소적, 차갑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쓰디쓰냐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서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러면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서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야. 서로 우리 먼저 만나자. 혹시 다음에 시간 되니까 라고 하는 거를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서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우리 만납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번은요. 여러분 행동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뭔가 딱 확실히 결단 못하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지 못해요. 이 세 가지가 구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의 내용을 봐도 구보는 그 여자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불행하게 만들진 않을까?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행복에 대해서 다시 회의감이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전차 안에서 계속 행복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쪽에 있는 여러분 일찍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럼 공간 다시 어디가 돼야 돼요? 계속 전차가 되는 거죠. 자, 공간 더 이제 찾아봅시다. 자, 구은벗에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대.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이러면 지금 전차 안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여자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여자인 벗의 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때문에 벗의 누이가 생각이 났으니까 연상이 되는 거죠. 계속 이러면 이 의식에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아갔을 때 이러면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너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너무 아름답고 깨끗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러면 15살짜리 문학소년이니까 이게 이제 구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보는 이러면 15살에 이제 첫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이러면 그가 이러면 이제 자기보다 3살이나 위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벗의 누이가 연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나였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벗의 누이는 15살
구보보다 3살이 많은 18살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18살의 여성들도 거의 얘들아 좀 일찍 결혼을 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벗의 누이가 왜 이제 구보가 불안하냐면 그 누이가 나를 너무 어리게만 생각하고 자기랑 결혼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고백해도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자기가 한 여자 앞에서 자기 사랑을 고백해도 절토 서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더 나이 먹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이러면 다른 사람이랑 이 여인이 뭐 결혼을 했거나 만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때 참말로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벗의 누이가 시집을 갔고, 그리고 그 17살을 먹은 구보는 자기 마음이 퍽이나 괴롭고 슬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그 남자의 행복을 빌려고 했다. 그러나 감정은 그가 읽은 물과 서류에 얼마든지 씌어 있었고, 결혼 비용 3,000원, 뭐 이제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서 부처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만 같았대. 자, 그러면 여러분 구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구보가 여러분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행복을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여러분 재물,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보는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여자의 행복을 계속 여성들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여러분 지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보는 계속 그 여자들은 다 돈을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자기는 그 여자들에게 행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계속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아왔는데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으니까. 구보는 여러분 지금 이제 몇 살이야 얘들아? 이제 2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6살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죠. 자, 7살 먹은 사내 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했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 애가 골목에서 그 중에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면서 언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오는 아들을 민망하여 하루는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걸주고 읽고 왔을 때 그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게서 원래 내 아이의 물건을 가려내어 모조리 회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을 가지고 구보에게 계속 들려주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를 하냐면 그 여자가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구보는 가만히 한숨을 짓고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건 결코 불행이 아니었고 그 여인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그 여러분 벗의 누이는 여러분 구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조선은행 앞에서 여러분 이제 전차에 내려서 장곡천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서울에 있는 중구 지역을 이제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다방에 들러서 홍차나 마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 구보는 조선은행 앞에서 여러분 이제 다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 점이나 되었나? 구보는 갑자기 시계를 갖지 않았다 하면서 시계를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자, 맨 처음에 전차 안에서 여인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짝사랑했던 벗의 누이 진짜 좋아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갑자기 시계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흐름이라고? 그치, 이게 의식의 흐름,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얼마나 우아한 회중시계를 선택할 거다 자기는. 그래서 손목시계는 소녀 취미에다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목시계는 여자들이나 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손목시계를 갈망했던 또 다른 소녀를 생각을 하고 그 동리의 전당포에 나왔던 18금의 이제 손목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는 동리의 그래서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외에 입을 수 있을 때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 자기는 누구냐면 그 한 소녀. 이 소녀가 행복은 그 치마 하나를 해 입을 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벨벳 작물로 만든 이 보일치마 3원 60전 아무튼 8원 40전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계도 구입할 수 있고 치마도 구입할 수 있다면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다는 걸 듣지는 못했대. 그래서 여러분 그 소녀가 옷을 해 입거나 그 소녀가 시계를 해 입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럼 구보는 얼마를 가져야 행복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딱 그어보면 구보는 여러분 지금 물질적인 것이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행복을 주는 걸까? 얼마를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적 행복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거야. 자, 행복이 물질적인 거에서도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행복은 정신적인 가치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와야 되는데 구보는 계속 물질적인 부분에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전차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조선 은행 앞에서 내렸죠. 그 다음에 다방 앞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9쪽으로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 19쪽은 장곡 천정에 있는 이제 다방에 도착해서 다방의 오후 2시 이렇게 다방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계속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보는 이곳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행복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보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그 부분부터 갈게요. 81번. 자,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양행비, 여행비, 여행을 갈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동경에 갈 수 있다면 돈을 가지고서 동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구보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구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구보가 여러분 가까운 곳이라도 좋았다. 그래서 50리 이내에 여정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그마한 여러분 여행 가방을 들고 경생역을 섰을 때 다음 페이지 가자.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냐면 돈과 시간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계속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금전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8원 40전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여러분 소녀가 시계랑 치마를 사서 쓸 수 있는 그 돈만 있으면 즉 물질적인 것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비웃으려고 들지 않고 고만한 돈으로 한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애달프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가? 라고 최대의 욕망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구보는
지금 시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은 있을 듯 없을 듯 하면서 없었다. 혹은 그럴 게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것도 없을 게다. 즉 이러면 이 구보는 지금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원거마마이 경구 여붕우공 폐지이무감 자로의 뜻이요. 그 다음에 좌상객상만 준중주불공은 공룡에 원하는 바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여러분 지금 어떤 거냐면 자로라고 하는 사람과 공룡의 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자들인데 이 성현들의 말을 인용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말의 내용은 수레와 말과 갑을 법과 더불어 함께 쓰다가 낡아져도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자리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술동이에는 술이 비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술만 있으면 그러면 즐겁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좋은 법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보가 갑자기 그래서 벗이 그리워지면서 나도 같이 차 한 잔 마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포장도로를 나오면서 다시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그나 구보의 벗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구보는 고요한 마음속에 우울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밖에 나왔을 때 이러면 한 사람을 마주치는데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아는 사람인데 서로 모른 척을 해.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가 차를 같이 마시고 싶은 그런 친구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방에서는 구보가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쭉 열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다방 앞이겠죠. 자, 다방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 골목 안에 있는 골동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내랑 마주친 거예요. 그럼 이 사내는 누구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는 구보의 이름 그리고 얼굴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구보는 그는 몰랐다. 물론 제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그대로 헤어져 버린 구보는 뒤에 그를 만나도 그가 그라고 알아내지는 못했다. 그 사내는 구보가 자기를 알아보고도 아른 채 안 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사내와 처음 만났던 일을 이제 회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면 여러분 구보가 그 사내를 마주쳤을 때 되게 불편했다. 왜냐면 서로 모른 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여러분 90번째 문단 가세요. 구보는 그 사내와 시선이 마주치면 당황하게 불안하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뭔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구보는 계속 그 사람이 잘 몰랐고 그 사람도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보는 공책을 들고 그 안을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방에서 여러분 다방 미안해요. 여러분 다방에서 그 벗은 아니지만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자, 다방 옆에 있는 이제 어딜 가냐면 골목 안에 있는 골동점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길을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다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자, 어디를 가냐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94번 한번 갈게요. 다방역 골목 안에 작은 골동점
젊은 화가가 운영하는 골동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방면의 지식을 갖지는 않는다. 즉 그림이나 골동품 옛날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그의 취미에 맞았고 기회가 있으면 그 방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 온갖 지식이 소설가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벗은 이 골동점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셨습니다. 기둥에 걸린 시계를 보며 한 10분 됐을까요? 점원이 덧붙여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랑 엇갈린 상황이에요. 구보는 전찻길로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공간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전찻길로 가는 거죠. 그 10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영향을 줄까라는 또 생각을 한다. 큰 길 위에 사람들이 바쁘게 일 있게 오고 갔다. 그 포장도로 위에 서서 문득 자기도 창작을 위해서 어떤 예를 하면 이 서소문장 방면이라도 답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창작을 위해서 뭐라도 해볼까? 그러면 소설가로서 정체성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데로노 로제오를 게으리하긴 이미 오래되었다. 자, 이러면 이게 고현학을 하기 오래였다라고 하는 건 구보는 여러분 계속 뭔가를 찾고 관찰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과 구보는 두통을 또 느껴. 얘들 또 아파. 우리 앞에서 구보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구보가 지금 뭔가 무기력하고 목적을 잃었고 방향성을 잃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잃은 구보의 모습 이 100번째에서 너무 잘 드러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앞부분으로 가서 자, 여기 다시 전차길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넘어가서 자, 101번 얼마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여기 계속 전차길이에요. 자, 구보는 다시 이제 산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 이 구보는 떼아볕이 맨머리 바람에 그에게 현기증을 갖다 주었다. 이러면 여름 한낮이니까 이게 지금 계절적 배경인 것 같아. 자, 그곳에 서 있을 수는 없었고 신경쇠약. 그러나 물론 세약한 건 그의 신경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대체 얼마나 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신경쇠약을 걸리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구보는요. 되게 젊어요. 그쵸? 그런데 꿈이나 어떤 목표나 방향성,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 구보는 아니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내적 갈등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99번에서도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답사나 해볼까? 라고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 때마침 옆을 지나는 장년에 정력가형의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의 구보는 위협도 느끼고 9살 적에 집안 어른 눈을 피해서 춘향전을 읽었던 걸 뉘우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춘향전을 읽은 걸 뉘우치는 이유가 이 춘향전 때문에 소설가가 된 거거든요. 자, 이 어머니를 따라 일갓집에 갔다 와서 저도 모르게 예기책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집안에서는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구보는 안잠자기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해주면서 일을 해주던 여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안잠자기는 새 책집에 가서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전이면 한 권을 빌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꾸중을 두루 하면서도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춘향전이 제일이지 라고 하며 그녀는 혼잣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한 푼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뚜껑 그것들이 17년 전에 그것들이 뒤에 올 온갖 건의 그건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죠. 자신이 이 춘향전을 읽음으로써 여기에 흥미를 가져가지고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전에 읽었던 얘기책들, 이 소설책들, 그리고 건강은 그녀 소녀 시절에 결정적으로 손상된 게 틀림없다. 변비, 뇨의 빈수, 피로, 권태, 두통, 두중, 두아, 모리타, 마사, 타케, 박사의 단련요법 이런 어떤 같은
보잘것없는 아니 살풍경하고도 어수선한 태평통의 그 거리는 구보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 어린 시절에부터 문학의 경도 여기에 얘들아 빠져들었던 탓으로 이런 무기력한 지식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얘들아 이런 소설책들을 읽음으로써 어른이 되어서 이런 건강이 안 좋아진 건데,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여러분 이런 지식인 즉 소설가가 되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이런 춘향전을 읽어가지고 왜 소설가가 되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저 불결한 고물상을 어떻게 이 거리에서 쫓아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반자의 무늬가 눈에 시끄럽다고 양지에 반자를 발라버렸던 서해, 이러면 이제 이 실제 그 탈출기라고 하는 작품을 쓴 이름 이제 최서해를 얘기를 해요. 그 소설가도 생경색이 틀림없다라고, 이름 모를 웃음이 입가에 띄어 보여졌다. 서해 너털 웃음, 그걸 생각해보면 역시 공허하고 적막한 음향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랑 좀 비슷해 보이는 여러분 이제 서해 최서해를 생각을 하면서 최서해랑 미안해요. 최서해랑 자기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해가 자신과 유사할지 모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해 이 최서해에 대한 작품을 쭉 이제 읽었던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젊은이를 생각을 해요. 자, 그는 그 향하고 있는 곳에서 걸어왔는데 어디서 봤나 싶었더니 여러분 진짜 옛날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런 구보가 그리운 옛 동무라고 했으니까 어렸을 때 꽤나 친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를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이제 기억 속에서 찾아내는데, 여러분 영락하다라는 건 여러분 줄어든다,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무가 너무 이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구보는 친구가 좀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망설이는 거야. 그러면 자, 망설이고 모른 채 할까라고 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너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옛 동무도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한데,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에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구보는 여기서 용기를 내요. 이거 얼마만이야 육은, 아는 척을 한 거죠. 근데 벗은 순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네, 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근데 여러분 지금 구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반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벗은 유곤이라고 하는 이 벗은 여러분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르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벗이 구보를 어려워하고 있다. 즉 벗이 구보를 아는 척하고 싶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보가 어째서 배울 수 없었어요? 이러면 구보도 다시 어떻게 돼? 어색하니까 존댓말을 하는 거야. 자, 이건 구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보도 이 상황이 어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마디를 하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면 여러분 왜 서운한지 알겠죠? 자기는 용기를 내서 아는 척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딱 느껴지니까. 자,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고 했을 때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말하고 떠나버린다.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한테 이러면 아는 척을 안 하고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 그거에 왜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벗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보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전찻길에서 여러분 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벗을 생각을 하면서 되게 어색해지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신경쇠약을 생각했고 자기 어린 시절 춘향전을 읽었던 일을 회상을 했죠. 그리고 이러면 서예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계속 여러분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나 아니면 계속 이거 생각했다, 이거 생각했다, 이거 생각했다, 이거 생각했다. 계속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는 걸 통해서 좀 슬프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25쪽. 여러분 교과서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잘 봐주자. 자, 여러분 장소는 전찻길에서 여러분 이제 남대문으로 갔다가 경성역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구보가 슬퍼지니까 그래서 한계의 기쁨을 찾아서 그래서 남대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대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그러면 이 가려는 목적이 바로 뭐냐? 기쁨을 찾고 싶어서, 즉 행복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공간은 남대문이고요. 자, 여기서 바라보는 게 저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그 모습이 참 맥없어 보인다, 기운 빠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왜 고독을 느끼냐면 친구도 모른 척을 하고, 그치? 그리고 행복을 못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자, 봐봐. 여기 자기가 너무 고독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맥없이 얘들아 기운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력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독에서 벗어나 생동감이 있고 인간애가 있는, 왜냐면 친구한테 막 얘들아 이렇게 모른 척 당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인간의 그런 여러분 인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혹은 여러분 여기 이제 활기를 느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앞에 경성역을 보고 경성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마땅히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뭔가 얘들아 기대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때의 감정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동감, 인간의. 도회 소설가는 모름지기 도의 항구와 친해져야 한다. 자, 여러분 도회의 항구인데요. 여기 항구는 배를 세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차를 세우는 여러분 경성역을 항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는데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독을 피하려는 목적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갈게요. 그런데 그곳에 오히려 고독이 더 심했다는 거야. 군중들 속에서 더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큰 옆에 이제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니 이런 빽빽해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그 누구에게서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는 거야. 그거가 여러분 경성역에서 추구하는 가치죠. 이런 인간애를 느끼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온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도 않고요. 오직 자기네들만 사무에 바빴고 간혹 말을 건네도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잖아요.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 그네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고 남을 결코 믿진 않는 그네들의 눈에 보기에는 딱하고 가여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럼 보면 사람들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구보는 사람들을
관찰을 한 거죠. 자, 여기선 그러면 여러분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고현학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인간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1930년대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성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사무적으로만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갈 때 짐을 맡기지 못한다는 건 서로 믿지 못하는 도시 사람들을 보고서 구보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경성역 매점에 왔을 때 여기서 빽빽하게 모여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22번을 볼게요.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 노파를 봐요. 그러면 이러면 이게 구보가 연민을 느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늙고 이제 쇠잔한 몸을 이끌어서 넉넉지 못한 시골 딸네 집에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구보가 노파의 삶을 상상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로 펴질 턱이 없었고 몽롱한 두 눈은 딸의 그지없는 이 효양을 가지고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면 우파에 이렇게 주름진 외양을 보고요. 그는 되게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노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1930년대에 고단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이 노파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시 시골 신사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시골 신사는 구보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날개를 봐주세요. 경성역 매점에서 구보는 빽빽히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고 노파를 보고 시골 신사를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노파는 여러분 늙고 세잔해서 활력이 얻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민을 느끼고 시골 신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속물적인 사람이 나와서 불쌍한 노파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감정들이 보고 있는 대상들이 좀 달라진다. 자, 넘어갈게요. 자, 중년 신사는 여러분 이 구보는 그 시골 신사와 노파와 사이를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서 얘들아 여러분 최대한 뛰어앉는 거야.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 틈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업신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보는 아니 할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보는 그 사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여러분 냉소적이고 그의 행동을 멸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중년 신사의 이런 거만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 구보 또한 여러분 그 신사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장권을 주머니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사의 태도를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이러면 그의 얼굴에 이런 부종을 느낀대. 이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세모 표시 좀 한번 해볼게요. 부종, 신장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여러분 만성위 확장. 자, 이러면 또 두 줄 내려와서 팽융.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바세도시병.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세모 표시한 애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모 표시한 애들은 다양한 육체적인 여러분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성역 매점에서 여러분 병자나 사람들 그리고 젊은 아낙네 캡스고 린넨느 스메라엘이 양복을 입은 사내를 차례대로 보면서 이 병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네,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네,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선생님 하나 안 쓴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중년 신사는 구보가 생각했을 때 1930년대 졸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선생님 어딜 갈 거냐면 123문단에 밭의 도시병 그 다음을 갈게요. 자, 그건 누구에게도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해서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지는 어떤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서 그 병자의 발 앞에 왔을 때 여인은 그걸 쫓아와 집기를 단념조차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걸 그냥 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은 이 병과 관련해서 병자와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인간적 온정이 완전 상실이 돼버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건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온정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흥미를 느껴서 여러분 이제 노트에다가 여러분 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노트는 우리 뭘 나타내주는 거였지? 그치, 고연학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고연학적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캡 쓰고 그 다음에 린네르 스메엘이 양복을 입은 사내에 온갖 사람의 의혹을 갖는 그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다시 우울 속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서로를 믿지 못하고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여기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혹은 여러분 여기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실망, 우울감을 느끼고 대합실을 떠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떠나는 이유는 구보가 경성역에서 여러분 찾고자 했던 건 뭐였어요, 여러분? 행복이나 혹은 인간의 어떤 온정을 찾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경성역에 와서 본 것을 보니까 여러분 행복 찾을 수 없었고 인간에 없고 온정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병들이 나왔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세모 표시한 여러분 단어들이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거는 비인간적인 도시인의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인간애가 상실되고 있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여러분 직접적인 그 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여러분 그 정신의 가치를 여러분 이 실제 병이라고 하는 걸로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대를 살아가는 경성시민, 즉 여러분 경성시민이라고 하는 건 도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병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경성역 매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경성역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경성역 어디로 오냐면 개찰구로 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개찰구 앞에서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서 무직자라고 여러분 단정을 해요. 자, 이 두 명의 사내를 보면서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강불허에 틀림이 없었다. 새삼스럽게 대합실 안팎을 둘러보면서 그러한 인물들을 이곳에 저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러면 인물들을 쭉 훑어보네. 관찰을 하고 있어. 자, 이 두 명의 사내도 관찰을 한 거고요. 이곳. 자, 그리고 저곳에 거의 금강 브로커들이 인게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러면 사람들이 무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직자들이 다 금강 브로커다라고 이 구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황금강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일확천금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30년대가
여러분 이 금광 찾기에 진짜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광에 미쳐 있었거든요. 이 조선이. 그래서 금강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금강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얘들아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금강을 캐면서 거기서 돈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자, 이런 당대 시대를 여러분 이제 구보는 비판적으로 볼 거예요. 자,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에 대해서 이 황금강 시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황금을 찾아 그것도 숨김없는 인생의 불명의 일면이다. 자, 여러분 여기 반복을 쓰고 이러면 쉼표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안타까움의 마음과 비판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구보의 이 심리를 여러분 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에 대한 비판,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건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 더 근데 진실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여러분 목적도 현실적 능력도 없는 자기보다는 그래도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있는 이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돈이라도 버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뭔가 자조적으로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러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조대 18원, 전 출원 등록의 광구, 조선 전토의 칠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몰락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 어떤 서술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쉼표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죠. 인물의 내면 심리도 제시를 하는 거고 속도감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열거 황금강 시대와 관련된 시대적인 모습을 열거를 쭉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선 평론가, 시인 이러한 문인도 끼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서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질 만능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도조차도 물질에 매달리는 이런 세태를 구보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본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에 광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 사람들의 어떤 사행심, 황금의 매력 이런 구보도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구보는 아직 뭐 물질에 매달리는 이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구보가 앞에서 자기가 최소한 어떤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 구보가 완전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었죠.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고도의 금강열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 광산이 아닌 정치적이고 사무적인 공간에서도 황금에 대한 열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딜 가도 황금에 대한 여러분 열기가 커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부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여러분 우연히 또 여러분 친구를 만난 거야. 자, 그 중학시대의 열등생. 여러분 중학시대에서 좀 공부도 못하고 열등한 사람.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보내고 여러분 이건 약간 이제 가식적인 미안해요. 여러분 가식적인 행동이죠. 진짜 이런 반가운 게 아니니까.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서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대충 앙수를 하고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자네는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생이 구보는 달갑지 않죠. 자, 대화에 여러분 지금 큰 따옴표 계속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구보는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네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이 친구 자체가 지금 만난 게 불쾌한 거야. 자, 헤라는 차라리 헤라는 좀 낫다. 이러면 헤라고 하는 반말은 더 낫다. 그러니까 자네라는 친근한 표현보다 헤라라고 하는 반말이 더 낫다. 그거는 낫다.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이러면 구보가 아까 8전 40원이 있으면 8원 40전이 있으면 이런 물건 시계 같은 거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러면 구보는 그런 돈이 없는데 이러면 그 사내는 막 얘들아 금시계를 꺼내네. 금광시대에 황금광시대에 그러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황금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재력을 구보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그 사내가 되게 속물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친구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희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해서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또 용감하지 못해. 나 바빠. 나 지금 너랑 마시고 싶지 않아. 이런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사내는 앞장을 섰고 자 그럼 저리로 가지 하면서 구보에게만 한 말은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들을 따라오는 한 여성 동창의 애인을 만나요. 그는 한번 힐끗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이 된 티가 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가 뭐냐면 약간 상대를 되게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연애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재력이나 과시하는 이런 속물적인 사람도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냉소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대가 돈이 있으면 이런 재력만 있으면 연애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새삼스럽게 천한 얼굴이 쳐다보았지만 서정 시인조차 황금으로 나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인들조차도 여러분 이제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술가들도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시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죠. 의자에가 가장 자신 있이 앉아 그는 주문을 들으러 온 소녀에게 가루피스라고 그리고 구보를 향해서 자네도 그걸로 하지. 구보는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칼피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발효음료 같은 걸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보는 싫다고 이거는 거부를 해. 그러면 소심한 구보가 거부 의사를 밝힐 정도로 동창의 권유에 대한 계속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보는 음료를 좋아하진 않고 그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그래서 이 맛 또한 별로 구보가 싫어하는 맛이었고 차를 마시면 문득 끽다점 이러면 다방이에요. 다방에서 이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음료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얘들아 내가 이런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구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음료가 개인의 성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앞에 사람들 놔두고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이 사내에 즉 벗이죠. 이 벗에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면서 언제든 그러한 걸 연구해 보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앞으로 가면요. 구보는 여러분 이제 경성역 개찰구로 나와서 친구랑 어디로 왔냐면 여러분 이제 끽다점 다방으로 왔다라고 찾지. 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공간 이동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선생님이 여러분 뭘 했고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곳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디로 왔냐면 그들과 헤어져서 역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 끽다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역 안에 있는 끽다점에 간 거죠. 그래서 역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차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선은행 앞으로 다시 구보가 걸어가서 길가에 있는 양복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이 친구와 동창과 그의 애인과 헤어지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구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를 생각하면서 구보도 행복에 대해서 다시 또 찾기 시작을 해.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러면 어떤 사건이냐면 구두 닦기를 보고 또 다른 버색에 다방으로 오라고 여러분 연락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구보는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136번에 여러분 그 벗 있죠? 그 친구 그를 되게 냉소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 그녀의 애인인 그녀가 여러분 그를 만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삶의 태도 뭐 날마다 기름진 음식 먹고 살찐 이 계집이나 즐기고 그 다음에 이 아무 앞에서 그의 금시계를 꺼내보고 여러분 이런 만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태도를 추측하며 여러분 그의 인생을 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37번에 일순간 구보는 그 사내의 손으로 소비되어 버린 돈이 자기 것이나 되는 것 같이 입맛을 다셔보았지만 나도 그런 돈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제 자신을 픽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러분 그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140번에 여러분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 구두 닦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구두 닦기에 대해서 혐오의 눈빛으로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또 비평할 권리가 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자기는 구보는 여러분 뭔가 사람의 온정이나 행복을 느끼려고 경성역에 갔는데 그걸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지. 더군다나 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만났죠. 그러니까 진정한 뭔가 얘들아 나랑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사에 여러분 141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버색에 전화를 하면서 꼭 좀 와라고 얘들아 간절하게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름 144번 한번 갈게요. 자, 이곳은 이제 구보가 친구를 기다리는 다방이에요. 그래서 이 다방에 와서 벗을 기다리는데 그 안에서 강아지를 만나요. 자, 그래서 강아지랑 노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를 놀아주는데 강아지가 모른 척하고 하니까 기분이 약간 상하고 친구가 빨리 안 와서 약간 분노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3쪽에 마침내 벗이 왔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이제 다방이고요. 그러면 이제 벗을 만나게 되는데 벗과 만나서 자신의 문학에 대해 서로 비평을 나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구보는 여러분 벗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벗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벗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계속 구보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152번을 보면 여러분 우선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벗은 시인이면서 회사에서 일을 해요. 자, 즉 여러분 구보의 벗은 여러분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기자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술가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졌잖아요. 사는 삶에 구보는 애달픔을 느껴요. 네, 그리고 또 구보는 돈은 없지만 계속 예술가나 소설가로서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자도 되고 있구나.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5번 여기 문단 부분 전체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벗의 여러분 이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보의 시선에서 벗을 서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부분 있다고 했지? 그 부분이야.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미안해요. 여기서 벗의 삶은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술적 지식인의 모습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여러분 기자의 모습이 공통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벗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구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구보는 그 친구를 이해해요. 그래서 구보가 자기 친구가 이렇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애달픈 마음도 있고 씁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선 친구를 여러분 비판하거나 앞에 나왔던 그 친구들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구보의 작품이나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159번 문단을 보면 그 화제의 권태를 깨닫고 라고 했거든. 그러면 구보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여러분 친구랑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귀찮다. 좀 이제 재미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5개의 임금 사과 문제를 꺼내면서 뭔가 얘들아 계속 사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59번까지의 이 내용이 여러분 구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러면 친구랑 말은 하는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득 자, 이제 다방에서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이제 다방 바깥으로 친구랑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벗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엾은 벗을 생각하고요. 이때 가엾은 벗은 또 다른 친구예요. 그러면서 가엾은 벗과 그의 여자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문득 바깥에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요. 자, 친구랑 같이 여러분 다방에 있는데 여러분 이 여자 울음소리가 미안해.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짐승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누가 최악의 금쪽이를 낳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울음소리를 듣고 이 울음소리가 너무 째지게 들리니까 그게 너무 좀 약간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누가 떠오르냐면 이런 가엾은 벗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엾은 벗을 떠올린 계기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165번은 가엾은 벗의 여러분 이 상황을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65번 문단은 자기 여러분 마주 앉은 벗 말고 다른 가엾은 벗, 그 벗의 여러분 그 어떤 삶의 태도와 인생을 제시해요. 여러분 약간 막장이에요. 여러분 친구니까 여러분 가엾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여자를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한 여자를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버지가 된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 이제 과연 사랑하는 걸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그 벗의 친구가 연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167문단으로 한번 가주시면요. 자, 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언짢고 야릇한 기분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건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남자의 이 죄악, 여러분 자기 친구죠. 벗의 여러분 죄악에 진노한 이 신이 그 아이를 비상한 성대를 빌려서 남자의 죄악을 규탄하고 영구히 저주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보는 창밖의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게 누구 같다? 벗의 아이 울음소리 같다라고 여러분 지금 연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보는 율리스를 논하고 있는 벗을 깨닫고 다시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기 상상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현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제임스 조이스 새로운 시험에 경의를 표현할 게 마땅할 거지 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벗이 새롭다는 그런 그 점만 가지고 과중평가를 알 까닭은 없지 벗이 그 말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할 때 구보는 몸을 일으키면서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나가자고 얘기를 해요. 자, 나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벗은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벗은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보는 이 황혼을 이제 누구랑 지내야 될 것인가? 이러면 시간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거든. 그래서 외로움, 고독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